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이 대통령실 와보니 꼭 무덤 같다. 필기도구를 제공해줄 직원도 컴퓨터도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새 정부의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테니 PC를 파쇄하라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즉각 수사를 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 전현희 최고위원이 대통령실 파견 공무원에게 전원 복귀를 지시하고 기존 대통령실의 생성 자료는 모두 파기됐고 컴퓨터는 초기화됐다. 새 정부 업무를 고의 방해하고 대통령 기록물법을 위반하고 국가 자료를 은폐한 중대 범죄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 주장은 다 허위다. 대통령실 기록물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모든 기록 이관이 됐고 개인 PC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따라 정비한 거다. 대통령 기록물법 19조 누설 등의 금지를 준수하기 위한 적법한 조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 수사하고 좀 무관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때 캐비넷에서 뭐 이런저런 문건 나왔다고 그래서 수사가 확대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요. 홍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정진석 비서실장 처벌받아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런 상황이면?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정치 보복이 없다 뭐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3대 특검과 더불어서 본격적인 어떤 정치 보복의 어떤 신호탄이 쏘아졌는데 이것도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의 어떤 공수처 고발 사항도 동일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이 정진석 비서실장의 어떤 고발이 정말 말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역대 정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서 좀 보관이 필요한 것들은 이제 등급을 정해서 이관을 하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 파쇄를 어떤 비밀 어떤 이유든 했던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 이제 바뀔 때도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서류 한 장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저희가 이제 2022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국정감사할 때 이제 운영위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당시에 김대기 비서실장한테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했고 김대기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잘 아신 것처럼 이명박 정부 때도 대통령실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실에서 있던 업무 인수인계에 좀 문제점이다. 그런 어떤 이야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고의적으로 PC 파쇄 지시 의혹 이런 어떤 이유를 들어가지고 지금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현실을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알고서도 정치 보복용으로 고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앞서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매번 이렇게 그 정권에 이어지는 어떤 기록물들이 잘 정리되고 인수인계가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각 정권이 다음 정부에 혹은 일반 국민들한테 공포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자행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재판도 받고 있고 수사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훨씬 더 숨겨야 될 게 많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오는 것 같고요. 문제는 결과적으로 행안부든 누구든 간에 실제로 이것을 조금 파견 근무자를 복귀시키더라도 최소한 정부가 이양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언제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나마도 컴퓨터 하나 없고 펜 하나 없다는 것은 준비 부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옛날에 제가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도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실 가면 대통령이 이렇게 찍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야기들을 다 녹음시켜 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친하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걸 힌트로 해줘요. 눈 힌트로. 그러니까 우리끼리 친하니까 막 나무 험담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말 조심할 정도로 실제로 모든 기록을 남기고자 했고 이제 그런 어떤 정신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왕 그동안에 했던 것은 다 뭐 엉망진창이 된 것이고 새 정부부터가 해가지고 기록물들이 잘 복원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특히 이제 이 기록물에 대한 문제점은 김건희 여사가 또 한편에 굉장히 큰 장애 요인이에요. 기록물 혹은 예. 보관해야 될 예. 것을 뭐 완전히 반대로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파쇄시킬 수밖에 없었지 않았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제가 들은 얘기는 임명장에 뭐 직인을 찍어야 되는데 도장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백악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이제 컴퓨터가 없던 시절은 그 캐비넷이나 책상에 열리지가 않게 좀 해놨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열쇠로 잠그면 안 되니까 예. 뭐 본드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제 장난을 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렇게 인수인계 과정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뭐 서류에도 막 본드칠이 돼 있고 막 그래가지고 안 열리고 뭐 이런 일이 많았다고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한국에 보여주는 정치의 그 유능한 문제에도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통례로 이게 나타나는 게 이게 사실이라면 컴퓨터를 따로 세팅을 다 해서 프린트 출력이 가능하게끔 다 맞춰놔야 되는데 이런 것을 다 초기화해버리고 나서 뭐 프린트까지 연결이 안 돼서 아예 안 되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역대 정부가 이제 바뀔 때마다 반복되고 있어서 이게 문제고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지금 현 정부가 전 정부에 대해서 약간 음살 이렇게까지 심하게 했다. 또 약간 의도를 가지고 상당히 이제 이런 문제에 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무덤처럼 만들어버렸다 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약간 홍보용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 행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미리 이렇게 그 청와대 기록물로 다 이관됐다면 이제 새로운 업무가 가능하게끔 만들어놔야죠. 네, 자 1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정진석은 내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데 또 사고를 친 건가 이런 의견. PC는 그대로 놔두고 하드디스크만 교체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직원들 일괄 복귀가 관례라며 총무비서관실 국정상황실 안보실에 남겨뒀다는데 무덤은 과장 같다. 구린 게 많은 자들이 숨긴 거다 이런 의견. 뭐가 이뻐서 고스란히 남겨두겠나. 자, 제대로 밝혀 불법은 처벌하자 이런 의견 좋습니다.